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 대 아이슬란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루마니아는 독일에 이어서 2위지만 3위권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승점 8점으로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 되었으며 루마니아는 아르메니아를 잡고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3위와 4위 승점 1점 차이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하면 자력으로 2위를 기록할 수 있기에 다른 팀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케세후와 미트리타 등 공격진이 최근 생산력을 내고 있고 마린과 하지 스탄치우 등 좋은 중원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사주 원로의 수비를 이끌고 있는 피리케스는 대표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는 지난달 A매치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홈에 이점이 있긴 했지만 리히텐을 대파했고 아르메니아 상대로도 앞서는 경기를 했습니다. 팀의 에이스로 성장한 구드먼슨이 최전방에서 맹활약을 했고 비에르드나 소는 시구루드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핑보 가손도 이번 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사실상 탈락이 확정이기에 원정에서 지키는 경기로 승점 1점을 노릴 필요가 있습니다.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적극적인 공격 시도로 골을 노릴 것을 예상해봅니다.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루마니아의 승리를 보고 있는데 아이슬란드도 지난달 일정에서 나아진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루마니아의 상승세에 더 눈길을 갑니다. 또한 루마니아는 마린과 스탄치우 등 3선 자원들이 수비 가담 이외 공격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홈에서 승리가 간절하다는 동기부여도 감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루마니아 조에서는 2위로 승승무패승 직전 라운드 아르메니아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고 두 경기 연속 무승부진을 깼습니다. 이곳은 이번 경기 4할을 거는데 마지막 라운드가 조 최하위인 리히텐슈타인 전입니다. 이변이 없는 이상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승점 3점을 추가하면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따놓은 셈입니다. 푸스카스와 하지 등 다수의 공격 자원은 박세호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띱니다. 이곳은 후방 라인 안정감도 서서히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앞선 예선 5경기 중에서 독일 전 2실점이 그들이 내준 실점의 전부로 포백 라인이 집중력을 높여 제 위치를 잘 지치고 있고 윗선의 미드필더진 또한 기민한 수비 가담으로 커버 플레이에 열심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조에서는 5위로 패무패무승입니다.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축구와 관련하여서 이곳은 최근의 흐름마저 좋지 못한 곳으로 직전 경기에서 4대0 대승을 따냈지만 상대는 후반 중반 퇴장 변수로 진영이 무너진 리히텐슈타인이었습니다. 보나 난도가 높은 루마니아를 상대로 리드를 잡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답답한 공격을 지속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후방 또한 기복이 심한 곳으로 본래 선 수비 후 역습에 특화된 팀인데 수비 조직이 빠르게 깨지니 진영이 쉽게 무너집니다. 정신적 지주인 아르나손이 대표팀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르만손 또한 부상으로 명단에서 낙마해서 가용 자원 또한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가 리히텐슈타인 전이기에 이번 경기만 이기면 일단 플레이오프 진출 8부 능선을 넘습니다. 가용 전력을 100% 활용을 해서 고삐를 당길 것이 유력하며 아이슬란드도 산술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하지만 최근 흐름이 매우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맞대결 전적 10세까지 겹친 상황에서 승기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루마니아 독일에 이어서 조 2위를 자리를 수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3위와 4위와의 승점 차가 단 1점에 불과하기에 절대적으로 승점 3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일정이 약체 리히텐슈타인전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 온 힘을 쏟아 부을 공산이 매우 크다는 판단입니다.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이 두 곳에 있어서 루마니아는 100% 전력을 구축하는 상황에서 천공세를 펼칠 것이며 이미 직전 원정 기림에도 공격적인 역량은 확실하게 뽐냈습니다. 주포아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채로운 공세는 아이슬란드에 이어지는 수비 불안에 확연한 타격을 줄 구조로 홈 2점을 잡고 더욱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성공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00% 전력을 꾸린 상황으로 홈 2점을 잡고 더욱 안정적인 경기력 구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조에서 5위의 처진 형세로 본선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기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신성 구드은센의 존재감이 적지 않으나
여전히 매우 뚜렷한 수비 불안으로 인해서 공세가 무색해지는 구도입니다. 지난 8경기 실점만 15점으로 기동력이 특히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이들의 수비 라인은 루마니아의 활발하고 다채로운 이선 공세, 페이스를 따라가기 버거워 보입니다. 원정에서 그 조직력이 더욱 와해될 우려가 있기에 크게 밀리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별다른 전력 누수는 없지만 여전히 뚜렷한 수비 불안은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원정에서 그다지 좋은 대응 구도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력 페이스 의지가 확연히 갈리는 시점입니다. 홈미점을 잡는 루마니아는 100% 전력을 가동을 하며 아이슬란드에 이어지는 수비 불안을 강하게 점할 것이며 저득점 추이와 더불어서 무난한 일반승 구도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아이슬란드 축구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파라과이 대 칠레 축구와 관련하여서 파라과이는 승점 12점으로 8위입니다. 칠레는 10월에 선전을 하며 6위로 올라섰으며 파라과이는 아르헨과 비기며 10월 일정을 시작하였지만 그 후 두 경기에서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볼리비아 상대로 당한 0대4 패배를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발렌시아의 센터백이자 팀의 주전 수비수인 알데레테가 징계로 빠졌다고는 하지만 후반 수비력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에는 알데레테가 돌아오기에 홈에서 정상 전력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나브리아와 알미온 등 팀 공격을 이끄는 선수들도 출격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칠레는 주춤하던 초반을 지나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으로 10월 마지막 일정에서는 베네수엘을 상대로 대승을 따냈는데 피오렌티나의 스타 미드필더인 풀카가 중원을 지배하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본인의 득점 이외에도 최전방의 산체스와 브레레턴 등에게 좋은 패스를 경기 내내 뿌렸습니다. 메델과 이슬라 비달 등 칠레의 황금 세대를 이끌었던 선수들의 최근 컨디션도 좋습니다. 칠레가 원정에서 다소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에 치중할 것이고 파라과이도 많은 골로 이기는 팀은 아닙니다. 파라과이, 칠레 이 두 곳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접전을 보고 있으며 칠레는 아랑구이산 도발이 부상 중이지만 풀카와 비달 등 세리에에서도 활약 중인 3선 자원이 건재하기에 중원 경합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과이는 확실한 스트라이커 사나브리아가 있긴 하지만 경기를 풀어줘야 할 알미론의 페이스가 꾸준하지 않습니다. 홈이지만 상대를 압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파라과이 조에서는 8위로 무승부 패패 직전 라운드 볼리비아전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습니다. 2연패로 팀 에너지 레벨에 있어서는 상당히 떨어져 버린 상황으로 앞선 3경기 연속 무승부진을 잇는 광정에서 단 1득점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윌선의 경쟁력이 떨어지니 소유권을 쉽게 잃고 이것이 빈공을 초래하며 그래도 버티기 자체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상대 전력과 무관하게 수비적인 운영에 집중하는 터라 큰 변수만 없다면 수비진이 이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르티즈, 알론소 등 중원 자원과 풀백 조합은 계속해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한껏 발휘를 해서 실점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파라과이 칠레 축구팀조에서는 6위로 무패패 승승, 현재 6위로 5위권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번 경기 결과로 순위를 바꿀 수 있어서 동기부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2연승으로 흐름 또한 상대보다 좋고 전방이 서서히 살아납니다. 산체스와 바르가스 등 경험이 많은 공격수들이 중심축을 잘 잡고 있고 나머지 자원들은 활동량을 높여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원정 분리는 짚고 넘어가야 하며 이번 예선전에서 원정 승리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안방만 벗어나면 삐청이는 수비가 발목을 잡습니다. 실제로 홈 경기당 평균 0.7실점을 내준 반면에 원정에서는 그 수치가 1.7점까지 상승합니다. 윌선의 화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원정 분리가 크게 작용하는 과정에서 건실한 경기력 구현이 불가합니다. 파라과이는 갑갑한 공격을 잇는 과정에 있으며 허나 상대전에서 버티기 자체는 준수했습니다. 다음으로 파라과이 조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최근 더욱 부진한 흐름이 완연해 있습니다. 지난 3경기 무승 구도의 2연패 특히 득점이 전무한 상황에서 최근 2경기에서만 무려 6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주포 로메로의 파급력은 이미 식은 지 오래도 수비 조직력은 체력 저하를 꺾으며 눈에 띄게 와해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홈 패배율이 확연히 적다는 데에서 홈 2점을 체감할 수 있고 칠레를 상대로 또한 최근 4번의 맞대결 3승으로 상당한 상승 우세를 구축해 왔습니다. 파라과이, 칠레 이 두 곳에 있어서 파라과이는 여전히 대응력은 잔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곳은 별다른 전력 누수가 없지만 최근 공수 균형이 크게 무너지는 구도입니다. 다음으로 칠레는 극심한 부진의 흐름을 뚫고 최근 2연승 가도에 올라탔습니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도합 5대0 대승 구도를 이어오며 경기력 면에서 또한 페이스를 크게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 불안 요소들은 상당 수준 잔재를 하며 일단 공격 전개의 핵심이자 중원 대부분을 관장하는 핵심 미드필더 풀가르 주축 수비수 디아스의 이탈로 정상적인 전력 운용에 빈틈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 여전히 연패 구도에 빠지며 고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큰 불안한 요소로 부담감이 상당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주축 수비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서 해당 지역 경쟁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백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파라과이의 홈 2점이 크게 잔재를 하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 균형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원정에 대한 불안이 상당한 칠레라고 해도 최근의 선전세에 있어서는 만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난전 구도 가운데 저득점 추이 칠레팀의 승리 구도를 높게 점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물론 이게 확실하다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라과이 칠레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혹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고 빠르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